이게 지금 그 인디비전 인컴 텍스잖아요. 근데 인디비전 인컴 텍스인데 3장짜리인데 제가 구한 건 이 3장짜리밖에 못 구했어요. 이거를 우리 양세무사님한테 좀 뭐 보내달라 했더니 3장 보내주더라고요. 이거밖에 안 나오나 보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자료가 뭐 어떻게 뭐 뉴욕타임즈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3장 전부 다 뭐예요? 한번 보시면 다 스테이트 인컴 텍스예요. 그죠? 페더럴 인컴 텍스가 아니라 스테이트 인컴 텍스고 맨 윗장이 레지던트 인컴 텍스 리턴인데 그러니까 뉴욕 스테이트, 그러니까 뉴욕에서 거주하는 거죠. 뉴욕 스테이트 인컴 텍스고 두 번째는 잘 안 보이는데 이건 뉴저지 같아요. 뉴저지. 커네티컷? 두 번째 장이 커네티컷에 있어요. 시티 커네티컷이 있고 마지막 장이 뉴저지. 뉴욕 것만 보죠. 어차피 뒤에 거는 지금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뭐 페더럴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거를 보면서 혹시 CPA 시험을 지금 준비하셨거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지금 텍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뭐 해보고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름 있고요, 주소 있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파이닝 스테이터스 있죠. 결혼을 해가지고 조인트로 한다는 2번에다가 체크돼 있잖아요.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Enter Exemption 수를 3명 썼어요. 그래서 3명 있는 거죠. 디펜던트가. 자, 그 다음에 웨이지가 있고 웨이지는 진짜 얼마 안 되죠? 샐러리가 6,000불. Taxable Interest Income이 있어요. Interest는 이자죠. 그러니까 이자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은행에다가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 갖고 이자가 발생할 수가 있을 거고 대표적인 이자는 먼 데에서 발생을 하겠죠. 채권을 사가지고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가 얼마예요? 738만 불이니까는 이자만 이게 원금이 아니라 엄청 많은 거죠. 일단 돈은. 디비던 인컴은 뭐예요? 주식을 산 거죠. 어떤 회사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받은 디비던 인컴은 생각보다 주식 투자는 안 와봐요. 26,000불 밖에 안 돼요. 엘리모니 받는 거 없고요. 자, 6번에 이제 보시면 뭐냐, 비즈니스 인컴과 로스가 있어요. 이거는 스케줄 C인데, 스케줄 C는 뭐냐면, 우리가 self-employed, 자영업을 하시면, 자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코퍼레이션과는 다르죠? 자영업은 내가 그냥 혼자서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self-employed이기 때문에, 스케줄 C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인컴 스테이먼트를 스케줄 C예요. 그러니까는 세탁소를 한다. 근데 세탁소를 하는데 내가 회사 형태를 하나 정해야 된다 그랬죠? 파트너십도 있고 C코퍼레이션도 있고 S코퍼레이션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런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그냥 sole proprietorship을 한 거예요. self-employed, 자영업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뭐부터부터 회사예요? 파트너십서부터 회사예요. 파트너십서부터. 물론 파트너십도 망하게 되면은 파트너십의 모든 채무를 파트너들이 떠안는다 그랬죠. 그러나 어쨌든 파트너십은 하나의 이름이 생겨나고 하나의 법인격이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 셀프-임플로이는 그냥 영순의 세탁소라고 만들어놨지만 영순의 세탁소가 망하면 그냥 내가 망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셀프-임플로이드를 하면서 발생하는 총소득과 세탁소를 하면은 뭐 들어온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생한 비용, 뭐 종업원 줄 수 있을 거고 뭐 딜리버리 하면서 뭐도 들어갔을 거고 해가지고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해갖고 넷 얼마가 나왔을 거야. 넷 인컴이 나올 수도 있고 넷 로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를 작성해 놓은 그 표가 뭐냐면 스케줄 C예요. 어제 보셨지만 스케줄 A는 뭐였죠?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이었어요. 그렇죠? 아이테마이즈 디덕션하고 뭘 비교하라? 스탠다드 디덕션. 스탠다드 디덕션 뭐에 따라 결정돼요?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죠? 뭐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걸 왜 외우고 있죠? 어쨌든 파일링 스테이터스에서 결정돼서 딱딱 금액이 네 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거하고 아이테마이즈하고 비교해서 스케줄 A의 금액이 더 높으면 스케줄 A의 아이테마이즈가 공제가 되고 스탠다드가 더 높으면 스탠다드가 공제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1040는 한 장이잖아요. 그죠? 앞뒷장 어제 다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스케줄 A가 붙고 스케줄 B는 뭐냐면은 tax, interest income. 그러니까 왜 우리가 텍서블이나 낫텍서블 어제 이제 본드에다가 투자하면은 인트레스트를 받는데 페더럴에다가 투자하냐 무니시플이나 뭐 스테이트에다 본드에다 투자하냐에 따라서 페더럴에다 투자한 본드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면은 내가 텍서블 인트레스트 인컴이 되고 스테이트 본드에다가 투자해서 인트레스트가 나오는 건 낫텍서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기재해 갖고 정리해 놓은 표가 뭐냐면 스케줄 B예요. 인트레스트. 오케이? 그러면 스케줄 C는 뭐라고요? 자영업자의 그 들어오고 나간 돈을 계산해 가지고 넷으로
프로핏이 남았냐, 로스가 남았냐는 거죠. 오케이? 네, 그게 스케줄 C란 말이죠. 어쨌든 회사를 만들지 않고 자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꽤 되네요. 그죠? 340만 불 정도 되나 봐요. 그 다음에 7번이 뭐냐면 캐피탈 게인 로스예요.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캐피탈 에셋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게인과 로스예요. 자, 캐피탈 에셋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캐피탈 에셋.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피탈 에셋 뭐가 있어요? 그쵸. 땅이나 건물 같은 것도 캐피탈 에셋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탁이죠. 그죠?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좋아요. 땅이나 또는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편하게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땅을. 자,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이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법에서는 이 자동차가 동산이고 건물은 부동산이다. 법에서는, 상법에서는 동산은 동산에 관한 법이 적용되고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땅이냐 아니면은 뭐 자동차냐가 중요해요. 근데 세법에서는 땅이냐 자동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거죠. 내가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건 뭐가 되냐면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내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이 있는데 집에다가 내가 비용을 쓰는데 내가 렌트를 내고 있어요. 그건 내가 퍼스널리 그냥 사용하고 있는 집인 거예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 목적이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자동차인데 내가 퍼스널리 자가용으로 사용하였으면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예요. 오케이? 두 번째, 내가 자가용인데 내가 세탁소를 하면서 딜리버리 픽업 트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간 어떤 모든 비용이 뭐로 떨어버릴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떨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어디서 계산될까요? 스케줄 C에서 계산이 되겠죠? 세탁소를 하면서 들어온 돈하고 내 픽업 트럭을 사용하면서 들어간 리스 금액하고 뭐 기름 넣은 거하고 뭐 이런 마일리지 한 거하고 해가지고 감가상각 해가지고 이게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떨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자가용으로 사용한 돈은 익스펜스가 하나도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은 자가용인데 사업을 하면서 사용했어요. 세탁소인데 자영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스케줄 C에서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차를 샀는데 이 차를 사용하려고 산 게 아니에요. 이게 골동품 차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15년을 갖고 있다가 팔면은 내가 100만 원 샀지만 200만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벌킨백 같은 거 그렇잖아요. 에르메스를 내가 한 1,5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한 20년 들고 있으면 뭐 2,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게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가 된다기보다는 일종의 이거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백이지만 자동차지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용 목적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세법에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캐피탈 에셋은 딱 두 종류의 자산이 캐피탈 에셋으로 인정이 되어져요. 하나는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예요.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 두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예요. 이 두 가지가 보통 우리는 캐피탈 에셋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캐피탈 에셋의 특징은 뭐냐면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나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캐피탈 에셋이라고 다 우리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내가 스탁을 샀다. 뭐예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죠. 내가 집을 갖고 있다 팔았다. 뭐예요?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죠. 전부 다 뭡니까? 캐피탈 에셋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캐피탈 에셋을 사고 팔아서 발생한 게인과 로스는 어디서 계산을 한다고요? 그 옆에 보니까 스케줄 D에서 계산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 발생한 그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소득에 대해서 상장되어져 있는 주식을 사고 팔아서 발생한 건 우리가 소득으로 안 잡아요. 되게 좋은 나라죠. 대한민국은. 비상장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우리나라가 소득으로 잡혀요. 근데 이 주식 장에 리스팅되는 회사, 뭐 증권거래소에 등록이 돼 있다거나 뭐죠? 상장이 돼 있다거나 코스닥 등록이 돼 있다거나 그런 주식을 사고 팔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바로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오늘 갖고 있다 내일 팔았다? 이거 전부 다 캐피탈 에셋을 사고 판 거기 때문에 다 개인으로 잡아요. 1년 이상 보유했다 판 거는 롱텀 캐피탈 게인이 되고 1년 이하로 갖고 있다가 판 거는 숏텀 캐피탈 게인이 돼요.
오케이? 자, 보세요. 내가 집을 갖고 있다가 10만 불에 사갖고 2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럼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인 캐피탈 에셋을 팔아서 나온 게인이죠. 캐피탈 게인이 돼요. 주식을 내가 오늘 100만 원에 사가지고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2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900만 원의 캐피탈 에셋인데 롱텀 캐피탈 에셋을 팔아가지고 만 거기 때문에 롱텀 캐피탈 게인이 되는 거죠. 자,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건 게인이 생기면 전부 다 캐피탈 게인으로 잡아줘요. 그런데 내 자동차를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았는데 로스가 났어요. 그거는 캐피탈 로스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는 캐피탈 로스로 인정하는 것만 뭐만 인정을 해주냐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팔아서 로스가 났을 때만 이게 캐피탈 로스로 인정이 되어져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을 샀다가 내일 팔았어요. 로스가 나잖아요. 뭔가 이거를 내 소득하고 내 벌어들이는 소득하고 상계 처리를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는 캐피탈 에셋이긴 하지만 거기서 발생한 캐피탈 로스는 오디너리 인컴과 상계를 안 시켜주더라 이거죠. 오케이? 캐피탈 게인과만 이제 뭐가 이제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식을 샀다가 팔아서 로스가 났으면 그건 캐피탈 로스를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한 1시간 정도를 우리가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캐피탈 에셋에 대한 것만.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숏텀 캐피탈 게인, 숏텀 캐피탈 로스, 롱텀 캐피탈 게인, 롱텀 캐피탈 로스를 다 업셋을 시켜가지고 파이널리 캐피탈 로스가 났어요. 다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주식을 하나만 갖고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한 20종류로 갖고 있다가 오늘 팔았다가 내일 샀다가 이걸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줄 D가 붙으면 이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지 않죠. 누가 해요? 프로그램이 해요. 예. 그렇지만 스케줄 D가 붙었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피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복잡하니까. 스케줄 C가 붙어도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 하나의 인컴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예. 스케줄 A가 붙어도 어쨌든 돈을 조금 더 차지를 해요. 스케줄 B는 인트레스트니까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더 차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이 붙을 때마다 B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스케줄 D는 파이널리 캐피탈 로스가 나왔다. 그러면 캐피탈 로스는 내 오디너리 인컴, 다시 말하면 셀러리 뭐 또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일상 소득과 인디비주얼은 3,000불까지 네팅을 쳐줘요. 캐피탈 로스는 up to 3,000불까지. 그러니까는 내가 내 집을 팔아갖고 100만 불 로스가 났는데 내가 요번에 로스가 그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캐피탈 로스가. 근데 내가 요번에 뭐 50만 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이 100만 불 로스 중에서 3,000불만 내 50만 불 소득에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9만 7천 불이 남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50만 불 로스 중에서 3,000불 뺐으니까 지금 49만 7천 불은 여전히 로스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언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내년에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carry forward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carry forward, 캐피탈 로스는 indefinitely예요.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아까우니까 야 집을 팔아갖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았는데 이게 로스가 엄청 많이 났네.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를. 그러면 여기서 난 로스는 내가 올해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고 3,000불만 쓸 수 있게 하겠다. 뭐랑 업셋을 시켜주겠다. 오디너리 인컴과 업셋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올해 3,000불 써먹고 너 내년에 3,000불 써먹고 내후년에 3,000불 써먹어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얼마가 있어요? 3,000불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3,000불 써먹은 거예요. 아직도 아마 캐피탈 로스가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예. 내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를 팔아가지고 발생한 것들 또는 내 주식을 팔아가지고 발생한 것들 다 모아갖고 계산하는 그 스케줄이 뭐라고요? 스케줄 D라고요. 거기서 파이널리 금액의 캐피탈 게인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캐피탈 게인은 오디너리 인컴보다 더 좋은 텍스 레이트를 적용을 시켜줘요. 그래서 롱텀 캐피탈 게인이 나오면 거의 세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에 의해서 게인이 생겼으면은 아주 낮은 세금이 적용이 된단 말이죠. 오디너리 인컴과는 완전히 별개로.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3,000불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오디너리 인컴하고 과거에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또는 과거에 발생했던 캐피탈 로스하고 상계 처리를 한 거죠. 이거는 지금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8번에 보면은요,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other gain and loss가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개념이에요. 예. other gain loss. 그 옆에 보니까 이거는 스케줄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ttach copy of federal form 4797이라고 되어 있죠. 4797.
우리가 CPA 시험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 건데, 폼 4797은 혹시 우리 어제 거 인디비주얼 인컴텍스를 잠깐 볼게요. 1040를 보시면 라인 14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오늘 보고 계시는 이 트럼프 텍스 리턴은 페더럴 텍스가 아니에요. 스테이트 텍스이기 때문에 어제 거 페더럴을 보시면 폼 1040의 14 라인을 보면은 other gain loss라고 있죠. 거기 4797이 적혀져 있죠. 그럼 이 폼 4797은 뭐를 우리가 나타낸 그 서류냐면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퍼스널 유스로 사용하고 있다가 팔았어? 손실이 났어요? 이 자동차는 무슨 에셋? 캐피탈 에셋. 거기서 발생하는 거는 캐피탈 로스인데 이거는 오디너 인컴하고 옵셋 안 시켜준다 그랬죠? 이건 인정 안 되는 로스란 말이에요. 내가 똑같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내 사업하는데, 내 세탁소를 하는데 자동차 비용을 썼어요. 그러면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떤다 그랬죠. 그쵸? 그런데 내 세탁소에서 쓰는 이 픽업 트럭을 팔았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팔았어요. 그러면은 비즈니스로 사용하고 있던 프로퍼티를 팔아가지고 로스가 나거나 개인이 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서 별도로 계산하면 폼 4797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산한다 이거죠. 이거는 뭐랑 구분하셔야 돼요? 인벤토리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 딜러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1000대 갖고 있는데 그 자동차를 팔았어요. 이거는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가 아니라 인벤토리를 판 거죠. 그러면 그거는 내 사업 인컴이나 사업과 관련된 그 비용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원가로 떨던지 아니면 뭐 레비뉴로 잡던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세탁소에 사용하던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인 트럭을 팔았으니까 이거는 인벤토리를 판 것도 아니고 캐피탈 에셋을 판 것도 아니고 뭘 판 거예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4797에 있는 그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그 템포리 라인 14번에 이제 들어간 인벤토리에 구분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해요. 근데 이 금액이 요번 해에 얼마가 있냐면은 135만 불 정도가 있네요. 그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에셋을 우리가 섹션 1, 2, 3일 에셋이라고 불러요. 그냥 참고만. 그러니까 섹션 1, 2, 3일 에셋이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면 되냐면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를 팔아가지고 나온 개인 로스를 계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트럼프니까 이제 부동산일 거예요. 보통은 부동산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렌트를 냈어요. 이거는 비즈니스 익스펜스도 아니고 무슨 퍼스널 익스펜스도 아니고 괜히 쓸데없이 낸 익스펜스예요. not deductible expense죠. 오케이? 자,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다가 이 집을 팔았어요. 그쵸?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죠?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는 뭐라고요? 캐피탈 에셋이라고요. 근데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를 팔아서 난 로스가 있으면은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개인이 나면은 다른 로스, 캐피탈 로스랑 업셋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캐피탈 로스 3,000불까지는 오디너리 인컴하고 업셋 시켜준다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트럼프는 뭐를 판 거예요? 자기는 지금 브로커잖아요. 리얼 프로퍼티 디벨로퍼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갖고 있던 호텔을 팔았거나, 그죠? 부동산을 팔았는데 부동산 거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동산 거래를 해가지고 부동산 그 자체를 팔아서 발생한 손실을 여기다 기록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135만 불이 이제 로스가 난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섹션 1, 2, 3일 1년 이상 보유하고, 조건은 그거예요. 아실 필요까지 는 1년 이상 보유하고 비즈니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는 거죠. 동산, 부동산 뭐 다 여기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135만 불이. 자, 이것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올해 해가지고 130만 불 정도 로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11번 라인에 보면은 뭐 11번에 보니까는 뭐 1580만 불이 스케줄 2라 그래가지고 그 아까 우리가 공부하셨던 파트너십에 투자했거나 뭐 또는 렌탈 뭐에 투자했거나 뭐 등등 거기서 이제 패스 뚜루돼 갖고 나온 그런 인컴들을 계산하는 게 11번 라인인데,
그래서 1,500만 불이 지금 적자가 났나 봐요. 이것까지도 오케이.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12번, 13번, 14번은 없고 15번이죠.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다들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거기서 잘 보실 것은 8번 라인하고요. 11번 라인하고 15번 라인이 15번 라인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5번 라인은 뭐냐면 other income인데요. 이거는 템포리에 보시면 템포리로 넘어가 보시면 21번 라인이에요. other income 템포리에는 이 other income에는 잡다한 인컴을 다 쓰는 거예요. 또 잡다한 로스를 다 쓰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21번 라인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적혀지는 금액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NO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OL. Net Operating Loss예요. 네, Net Operating Loss.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제가 우리 교재로 쓰고 있는 거, 우리 교재 텍스 교재에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복사를 해왔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니까 중간쯤에 그냥 29페이지예요.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NOL이라고 되어 있고요. Net Operating Loss. 그거는 쉽게 말하면 회사는 우리가 간단해요. 회사는 올해 들어온 돈이 100만 원이고 나간 돈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 로스가 지금 100만 원 났잖아요. 그죠? 이게 NOL이에요. 쉽게 말하면. 적자 난 거죠. 비즈니스를 해서 적자 난 거예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통 이 NOL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플러스가 나오면은 플러스 금액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은요, 첫 해, 둘째 해, 셋째는 일부러 로스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부러. 왜? 미국 법상 NOL이 발생을 했어요. 요번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이 로스가 난 거가 올해 그냥 끝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첫 번째 해에 난 로스를 앞으로 20년 동안 소득하고 상계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업셋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는 첫 해 인컴이 나는 것보다는 첫 해, 둘째, 셋째 정도 한 첫째, 둘째는 일단은 마이너스를 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첫 해, 둘째 50만 불씩 마이너스가 났어요. 회사가. 그러면 셋째 년도에 20만 불 플러스가 났어요. 세금 안 내죠, 그죠? 앞에 거 지금 100만 불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 게 있잖아요. 옵셋 시켜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한 30만 불 인컴이 났어요. 세금 하나도 안 내요. 옵셋 시켜주니까. 그게 NOL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세금 보고할 당시인 1995년은 NOL이 캐리백 3년, 캐리포워드 15년이었어요. 지금은 캐리백 2년, 캐리포워드 20년이에요. 그 캐리백이 뭐냐면 올해 로스가 났으면 먼저 작년, 재작년 텍스 리턴을 보는 거예요. 작년도 걸로 가가지고 이 NOL을 먼저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NOL이 남으면은 재작년 거 텍스 리턴을 세금 낸 걸 리펀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게 캐리백이에요. 캐리포워드는 뭐냐면은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인컴이 나면은 올해 마이너스가 난 거를 써먹어가지고 내년도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내가 캐리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캐리포워드를 써야 돼요. 오케이? 근데 내가 캐리백을 받더니 이미 별로 세금 내고 마고 할 게 없었어요. 그러면 캐리백을 포기하고 캐리포워드만 20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주식회사는 이게 굉장히 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M&A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야, 저렇게 적자가 나는 회사를 왜 사들이냐? 왜냐면 이 NOL을 갖고서 약간 소득적으로, 텍스적으로 이걸 옵셋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텍스 중에서도 M&A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워낙에 M&A가 많으니까 이 M&A 텍스의 핵심이 이제 NOL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이게 전혀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무슨 텍스 리턴을 하고 있는 거죠?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인디비주얼인데 왜 갑자기 NOL이 나오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거는 CPA 강의를 잘 안 들었거나 무식하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니까 한번 보시죠. NOL의 컴포넌트를 보면은 A번에 Losses from Busines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다가 로스가 나는 거. 이게 NOL의 마이너스 항목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항목. 자, 그런데요. 이거를 딱 보니까 모두 있어요.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죠? 8번에 4797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비즈니스로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해가지고 발생한 손실이 4797에 기록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뭐가 됩니까? NOL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세탁소를 하다가 세탁소를 100만 불에 사가지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갖고 4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60만 불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계산을 해야 돼요? 4797에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내 비즈니스를 처분해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세탁소 자체를 운영을 하다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아니라 어디서 계산하고 스케줄 C에서 계산을 하고, 세탁소 자체를 팔아버려가지고 마이너스가 난 거는 이거는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가 아니잖아요. 집을 팔아갖고 마이너스가 난 거는 공제가 안 된다며요. 근데 비즈니스를 팔아갖고 마이너스가 난 거는 4797에서 계산을 해갖고 어덜로스를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NOL의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또 NOL의 컴포넌트가 되는 건 뭐냐면 캐주얼티 로스예요. 갑자기 폭풍이 나가지고 집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NOL의 개념은 뭐냐면 개인에게도 이거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닥쳐버린 거라 이거죠. 그래서 장점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캐피탈 로스는 얼마까지만 3,000불까지만 오디너리 로스와 인정을 해주는데 옵셋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즈니스로부터 발생한 로스거나 또는 이런 그 캐주얼티 로스인 경우에는 뭐를 인정을 해주자? 3,000불까지만 오디너리 인컴하고 옵셋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2번에 비즈니스 인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는 꼭 비즈니스와 관련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그 형태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셀러리나 렌트 있죠. 셀러리를 받았거나 렌트로 받은 이런 인컴하고 업셋을 시켜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이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NOL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캐주얼티 로스가 났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폭풍이 와가지고 내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뭐 보험도 안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갑자기 500만 불, 내 집이 내 전 재산인데 100만 불이. 그러면 이거를 야, 너 퍼스널리 갖고 있었던 거니까 그냥 이거는 인정 안 해줘라거나, 캐피탈 로스니까 그냥 1년에 3,000불씩만 그냥 까줄게. 이건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오디너리 인컴의 일부 어떤 금액들과도 상계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게 NOL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 상계 처리할 때 뭐랑은 상계 처리가 안 되냐면요, 그 디비던드나 인트레스트나 캐피탈 게인이 있죠. 이거랑은 상계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얘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있는 건데. 자, 비즈니스를 처분해가지고 발생을 한 로스가 10,000불이에요. 오케이? 왼쪽으로 하면 옵셋이 되는 거죠. 뭐랑 옵셋이 돼요? 렌탈 인컴으로 또는 다른 소스의 셀러리로 7,000불을 받았어요. 이것과는 로스가 옵셋이 돼가지고요, NOL이 3,000불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 10,000불에서 7,000불을 다 써먹고 지금 3,000불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캐리백 2년, 캐리포드 20년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오른쪽에는요, 그러나 이거는 뭐랑은 옵셋이 안 돼요. 인트레스트 인컴하고는 옵셋이 안 되잖아요. 20,000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트레스트 인컴 남아있잖아요. 지금 뭐 아까 뭐 170몇만 불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충학습을 보시면 맨 밑에 일반적으로 NOL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로스를 의미하지만 별도의 비즈니스를 하지 않은 인디비주얼의 경우에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 NOL이 발생할 수가 있다. NOL의 규정은 해당 과세년도의 텍스페이어 사업 손실 금액을 보다 그냥 경제적으로 보자 이거죠. 이거를 막 따져가지고 이거는 뭐 캐피탈 에셋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소급이나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NOL이 얼마가 나 있어요? 지금 우리 다시 트럼프로 와보시면 9억 900만 불이 NOL이 지금 캐리포워드가 된 거예요. 이게 올해 발생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년서부터 해갖고 캐리포워드인 게 지금 여기 다 지금 모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웬만한 셀러리나 렌트를 받아갖고는 이게 지금 옵셋이 안 되겠죠. 20년, 그러니까 그때 15년이었으니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그 8번에 나와 있는 4797 또 135만 6천 불이 또 NOL의 컴포넌트로 또 들어가가지고 또 이게 20년 뭐 옵셋 친 다음에 또 20년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는 이게 황당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뭐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개인도 NOL이 나온다. 그리고 갑자기 비즈니스를 처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아마 트럼프가 타지마할이나 또 이게 프라자 호텔이나 뭐 이런 호텔들을 처분하면서 로스가 엄청 많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로스가 지금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자, 만약에 집을 50만 불에 사가지고 10만 불에 팔아가지고 40만 불 로스가 났다. 그럼 실제로 40만 불 로스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내가 40만 불 버는 거랑 업셋을 시켜주겠다. 리즈너블 하지 않아요? 괜찮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보지 않고 경제적으로 맞잖아요. 내가 왕창 지금 40만 불을 잃었는데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막 열심히 하다가 이 내 비즈니스가 망해가지고 지금 세탁소가 망해가지고 내가 지금 쫄딱 잃었는데 내가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내 개인 사용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게 쫄딱 망했는데 그럼 이 쫄딱 망해서 로스가 난 금액은 앞으로 내가 소득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소득하고 상계 처리를 해주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리즈너블 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의문점은 그러면 트럼프가 진짜로 본인이 9억 900만 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실제로 손해를 받겠느냐 이거죠. 실제로 이거를 전체리라 손해를 봤다면 이거는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그죠?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앞으로 벌어들이는 거나 없애 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 호주머니에서 900만 불이 나갔겠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참으로 특이하게 이 부동산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냐면 예를 들면 1000만 불짜리 프로젝트인데 트럼프는 한 10만 불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990만 불은 이제 외부 투자가들 뭐 은행을 다 끌어들여 갖고 1000만 불짜리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한 몇 년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투자한 10만 불을 투자한 사람은 얼마만 지금 손해를 보죠? 10만 불만 손해를 보는데 로스를 계산할 때는 1000만 불 로스를 갖다 쓸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9억 900만 불을 다 손해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도 9억 900만 불이 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면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진짜 조금의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을 불린 다음에 이거를 갖고 와서 NOL 처리를 해서 오디너 인컴하고 옵셋을 시켜버리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NOL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끔 이거를 야 무슨 개인이 왜 NOL이 생겨라고 가끔 어떤 회계사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회계사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개인도 NOL이 생기죠. 예. 4797이 있을 거고 캐주얼티 로스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오디너 인컴과 상계하는 거는 자기가 당해봐요. 만약에 회계사 사무실을 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뭐 이게 왕창 망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트럼프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예요. 예. 실제로 내가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투자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것까지 전부 다 NOL에 마이너스 컴포넌트로 가져다가 이 금액을 부풀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면은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따지고 있겠죠. 네. 뭐 대략은 이렇게 보셨는데 이 텍스 리턴을 한 사람이 mit닉이라고 하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뭐 회계법인이라고 그래요. 네. 큰 회계법인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크지 않은 트럼프 아버지 때서부터 이렇게 이런 그 부유한 사람들을 해주던 회계법인이라고 하는데 뭐 클라이언트가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했다 이랬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법적으로 이렇게 큰 무리가 없게 한다면은.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저도 충분히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닌데 클라이언트가 안 오죠. 그러니까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런 정도의 클라이언트를 잡는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잘못되면 CPA는 전혀 손해가 없나요? 만약에 이거를 뭐 이제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CPA 에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큘러 230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CPA 에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딱 이거를 봤는데 unreasonably 너무나 suspicious하다. 그러면 CPA가 어떤 의무가 있냐? inquire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CPA는. 클라이언트가 가져다는 서류를 reasonably 믿었으면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입증하면 언제 우리가 그걸 다 입증하고 있겠어요. CPA가 그냥 고객에 갖다 주면 맞겠거니 하고 하는데 이게 conspicuously suspicious 하다 그러면 inquire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어봐라. 근데 물어봐서 답변을 했으면 그냥 믿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CPA로서는 사실은 텍스를 해가지고 이걸로 책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여전히 이게 소송 중이니까
더구나 이게 페더럴 인컴 텍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스테이트 거만 보고서 아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 정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핵심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거는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와 그죠? 캐피탈 에셋인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는 4797라는 걸 통해서 어덜 게인 로스로 따로 계산이 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NOL이라는 게 개인도 발생을 하는구나. 캐주얼티 로스나 그런 그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 1년 이상 보유한 비즈니스 프로퍼티를 가지고 발생한 로스는 렌트나 셀러리나 이거가 옵셋이 돼가지고 NOL을 구성을 하고 그럼 캐리백 캐리포드 2년 20년으로 발생이 되는구나. 사실 이게 전부 다 CPA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는 CPA 시험을 공부하시면 충분히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미국 시험들이 좋은 건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걸 물어봅니다. 한국 시험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정말 실무에 나오지도 않는 진짜 막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CPA 시험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상한 거는 다루질 않아요. 뭔가 이렇게 리즈너블하게 어프로치가 가능한 것들만 지금 다루고 있고요. 시험도 그런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험처럼 막 저 구석에 있는 거를 내가지고 이를 틀리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실무에 적합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에서 조금 재미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손실 처리가 되는지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그런 특별한 이제 부동산 인더스트리니까 이게 가능한 거는 트럼프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디클레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밖에 안 돼. 이건 투자 자산밖에 안 돼요.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가 아니라 내가 호텔에 그냥 뭐 한 10%를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잃어버렸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캐피탈 로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식 사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호텔을 팔아갖고 로스가 났다, 이게. 그래서 이제 NOL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히 살펴봤고요. 한 5분만 쉬셨다가 미국의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